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12월 13일 시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코스닥 0.16%, 코스피가 0.60% 정도 오르고 있죠. 오늘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꽤 만만치 않죠. 매일 7,000명, 6,000명 거의 이제 이렇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걱정되는 좀 상황이고, 영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 확진 판정 받았죠. 그러면서 메뉴도 이렇게 지금 뚫렸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자, 시장은 어쨌거나 크게 동요하진 않아도 전체적으로 음압병동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전기차 섹터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관련주, 어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백신 관련주들이라든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크게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고, 특히 HLB 그룹주들도 오늘 좀 밀리고 있죠. HLB가 0.68%, HLB 생명과학 2.39%, 넥서연스가 4.50%, HLB 제약이 2.05%, HLB 테라푸틱스가 3.37%, HLB 파워가 1.18%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노코박스 회의가 저번 주에 있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안 들리고 있죠. 특히 결과라든가 이렇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오지 않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들이 좀 만만치 않죠. 사실 HLB 그룹주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원체만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HLB가 거의 두 자릿수죠. 예전에는 그래도 5%, 6%대였는데 지금 14%, 16%, 10%, 11%, 13% 나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13%대 나오는, 어떻게 이렇게 이 셀트리온하고 HLB 그룹주들은 공매도가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아직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대차 거래는 항상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쯤 살펴드리는데, HLB의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 이 신규 수량이 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깜짝 놀란 게 저도 이 상한 수량도 꽤 많았다는 얘기죠. 180만 주 가까이 상한이 됐다는 거는 어쩌거나 이제 이 웬만한 자리에서 이 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 리스크는 확실히 그래도 공매도죠. 신규 수량이 그래도 150만 주 늘었고, 예전에 150만 주 신규 수량 늘은 건 지금 상한 수량이 180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신규 수량이 150문제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 HLB 생명과학도 신규 수량에 비해서 상한 수량이 꽤 많았고, 예전에 있던 이 신규 수량만큼 또 상한 수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로 공방전이 있는 눈치 보기 같은데, 이 리스크가 바로 공매도죠. 이 거래의 13.96%에 해당하는 게 공매도고, 외인들의 매도세가 거의 이제 공매도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잠깐 그동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이 12월 10일 날 HLB 생명과학이 거의 25만 주가 터졌는데, 기관하고 기관보다는 HLB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이 매도가 다 공매도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HLB도 역시 꾸준하게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일 확률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매도들이 좀 사라지기 위해선 나노코박스의 실질적인 승인이라든가 또한 리보세라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해요. 이 장기적인 추세를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HLB 같은 경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죠. 이때 7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 자리인 35,000원대를 아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깨지 않았고, 웬만큼 밀릴 만큼 밀렸죠. 이제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와 있고,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꼭 HLB에만 해당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 HLB 하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섹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보고, 반드시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5주선의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날을 기준으로 9월 24일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죠.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 깨기도 하는데,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하고 깬다 하더라도 결국 한두 번 좀 돌파해 줘야 주식이 안정감이 갔는데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맞습니다. 즉 추세가 우하향인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할 땐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일봉에서는 옆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이격이 거의 다 모여가죠. 근데 이러한 이격이 모여갔다가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죠.
따라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음봉, 내일은 반드시 양봉. 오늘 뭐 종가상 양봉으로 떠주면 더 좋고, 오늘 음봉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양봉이 떠서 왔다 갔다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깔끔하게 20개월선 이렇게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장기적인 추세가 깨진 게 아니죠. 잘 살아있고, 중기 추세의 주봉에서 역시나 HLB처럼 단 한 번도 5선 돌파 안착을 못 해놨기 때문에 추세는 하향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월봉에서는 단단하게 지지선을 지키고 있지만 중기 추세에서 이 주봉에서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격이 거의 다 모였었죠. 이격을 잘 모여야 돼요. 오늘 음봉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 보통 모든 종목들이 옆으로 가거나 박스권을 형성할 때는 어떤 눈치 보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승인받기 전이라든가 임상실험 결과가 나올 때는 주식 대체 옆으로 갈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체를 눈치 보게 하는 거죠. 이 이하로다가 깨면 매수라고 승인과 관련한 어떤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매도하지 못하고 그냥 차익 실현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박스권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과정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3대 주주죠. 넥스사이언스가 나오는 3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10개월선 이에 잘 붙어 있고 주봉에서는 이제 5주선에 딱 붙었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의 가격이 19,800원, 제가 호가창이 2만원에서 만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딱 붙어 있죠, 지금. 따라서 더 이상 2만원대에서 19,000원대를 깨지 않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종가상, 금요일 종가상 5주선 2만원대를 절대 위에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일봉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친구가 생명선이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반드시 21선 한번 터치하고 나가는 주식의 속성들이 있어요. 오늘 안 찍고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판단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19,500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한다 해도 결국 생명선이 이 생명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죠. 이건 굉장히 좋은 지표라 이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따라서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HLB 제약은 사실 좀 애매한데 이 친구가 걱정이 되죠. 20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20개월 선 위에 있죠. 이걸 깨게 되면 대바닥까지 밀려요. 그만큼 위험한 자리인데 HLB 제약은 저번 달에 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 달에 돌려놓고 안착해주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아직 깨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5선 못 돌려놨죠. 그래서 5선이 안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오늘 월요일이라 시간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라도 돌려놔야 되고 전저점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요거만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봉에서는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깔끔하게 돌아가 주려면 다시 양봉이 뜨고 돌아 나가지고 이 자리가 20개월 선을 돌파해주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고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죠. 일봉에서 옆으로 가거나 주봉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추세 제일 큰 추세가 깨져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수가 막 무너지면 가장 큰 흐름이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가장 큰 흐름이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종목들이 전체로 영향을 받죠. 그만큼 이 개별 종목으로 보면 가장 큰 추세 월봉의 추세가 깨져 있으면 일봉에서 아무리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추세는 하향이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꼭 중요하고 HLB 테라피틱스가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 5개월선이 잘 있죠. 장기적인 추세가 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5선에 딱 찍고 나가죠. 그러니까 찍을 자리 찍은 거예요. 이거 깨게 되면 당연히 밀리겠지만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21선을 기준으로 생명선을 기준으로 하면 꼬리를 찍고 나갔죠. 순간 뚝 떨어져서도 복귀해 주는 게 바로 21선 같은 자리들 생명선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주식들의 매수세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HLB 파워는 뭐 당연히 월봉에서 보면 이 20개월 선 지켜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5선 위에 있죠. 제가 5선 돌파를 해놨으면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잘 안착해 놓고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밀려도 오늘의 저점이 일봉에서 21선 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20일 떨어졌을 때 매수 겁내지 말고 깨면 바로 손절하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모습이 되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HLB 파워 같은 경우는 흐름이 제일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HLB 그룹들이 좀 더 밀리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점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